네, 2024년 1월 2일이에요. 아직까지 이게 입에 잘 안 붙네. 자, 수업 시작할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해 바꾸기 전에 데이터 전처리 부분을 이미 시작을 좀 했었죠. 그래도 새 됐으니까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과정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주제를 선정을 하면요. 주제를 선정하고 나면 이제 이 주제에 적합한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하겠죠. 근데 사실은 이걸 무턱대고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제가 선정이 되면은 여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설을 먼저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가설을 확인하는 데 적합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겠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게 데이터 전처리라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정제라고 하는 과정을 같이 거쳐요. 이 두 가지 과정은 쉽게 말하면은 그냥 가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제가 여기인 건데, 이렇게 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마치고 나면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기술 통계 라고 불리우는 부분이고요. 어떤 책은 이걸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기술 통계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좀 확인해 보시라고 유튜브 영상을 좀 추천을 했었어요. 뭐 슈카라든지 뭐 그런 몇 가지 영상 유튜브 채널들을 소개를 했었죠. 그런 데서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어떤 그래프를 근거로 제시하고 그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결과물은 거의 그래프로 나와요. 이 그래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중간에 어떤 것들을 이제 집계를 내고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데이터 전처리를 본 다음에 일단은 그래프 만드는 법을 좀 먼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를 만드는 걸 보고 나면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사용되는 전반적인 기술 통계 기법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정제로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이 데이터 정제에서 쓰이는 개념 중에 기술 통계에서 나오는 개념이 좀 필요하거든요. 사분위수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사분위수에 대해서 기술 통계에서 어차피 말할 거니까 정제에서 먼저 짚고 넘어간다. 그거보다는 그냥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데이터 전처리하고 정제는 뭐 사실상 뭐 크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과정은 아니고요. 그리고 기술 통계를 수행하다가 좀 뭔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다시 전처리를 좀 더 하고 다시 하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술 통계의 단계를 넘어서면은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게 추론 통계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계학 내지는 머신러닝들은 이 추론 통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파이썬 주제 선정 대신에 파이썬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석 주제를 선정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먼저 그 몸풀기로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본 게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까지는 기껏 해봐야 전반전인 거예요. 진짜 여기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금 짤막짤막하게 전반적으로 우리 전체 학습 과정 중에 큰 주제 중에서 지금 요 정도에 걸쳐 있는 거다라고 지금 로드맵을 계속 제시해 드리고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이제 그 추론 통계 진입하기 전에 이 단계를 이제 제대로 PPT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짠 하고 보여드릴 거예요. 왜 게임 같은 거 할 때 보면 전체 맵 중에 지금 내가 어디쯤에 있다 뭐 이런 거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이런 걸 중간중간에 확인 안 하면 크게 공부하다가 주제를 잃어요. 단기간 안에 그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한 가지 주제를 잡아놓고 그 주제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들만 공부해야 돼요. 전체 다 할 수 없어. 이것저것 내가 궁금하고 관심 있다고 계속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면은 옆으로 3000%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학교에서 끝내야 돼요. 여기는 취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 주제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 계속 기웃거릴 수는 없어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는 거는 노력이 아니에요. 그건 취미지. 노력은 하고 싶은 걸 억제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게 궁금하다고 하더라도 이 주제 안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뭐 데이터 타입 확인이나 변경 같은 거, 행렬 재배치, 이름 변경, 정렬, 필터링, 그리고 행렬을 추가하거나 삭제, 파생 변수, 더미 변수, 행렬 병합까지 봤죠. 데이터 전처리 과정까지는 그래도 약간 파이썬의 연장선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약간 그래도 프로그래밍적인 맛이 조금 남아있기는 해요. 그래도 예전처럼 반복문 돌리거나 그런 거 스트레스는 없으니까 할만하죠. 자, 이번엔 데이터 재구조화예요. 데이터 프레임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시각화에서 종종 사용이 돼요. 그리고 주어지는 데이터가 일부러 좀 되게 엉망진창으로 제시가 되면은 재구조화를 통해서 제대로 된 형태로 바꿔야 될 때도 있고요. 이것도 파일이 좀 길 것 같으니까 쪼갭시다. 자,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주제를 먼저 소개할게요. 엑셀에서 굉장히 핵심 기능으로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피벗 테이블이에요. 데이터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를 요약하여 재구조화하는 형태입니다. 자, 데이터 불러와야 되니까 이제 리드 엑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져와요. 판다스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샘플 데이터를 가져올게요. 자, city people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준비를 했고요. 위에 거 실행을 안 했네요. 자, 데이터는 미리 온라인에 띄워놨어요. 보면은 이제 가상의 데이터예요. 서울, 부산, 인천에 대해서 5년 단위로 인구를 조사했다라고 상정한 가상의 데이터입니다. 서울, 인천, 부산에서 2005년, 2010년, 2015년에 조사한 가상의 인구수 데이터. 단, 인천의 경우 2015년은 조사되지 않음.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한 거예요. 아, 2005년이 조사가 안 됐네요? 자, 피벗 테이블은 판다스 패키지에 피벗 테이블 함수를 사용해요. 파라미터를 어떻게 세팅하는지만 아시면 돼요. 자, 원본 데이터 프레임, 피벗 테이블을 구성할 원본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행 위치에 들어갈 열 위치에 들어갈 열, 밸류스를 데이터로 사용할 열이에요.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의 각각의 변수들을 선정해서 어떤 변수는 인덱스로 놓고 어떤 변수는 컬럼으로 놓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재배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도시와 연도를 구별한다라고 하면 도시는 서울, 부산, 인천, 그리고 연도는 2005년, 2010년, 2015년 이렇게 도시에 대한 데이터를 인덱스로 놓고 연도에 대한 데이터들을 변수로 놓은 다음에 인구수를 거기에 맞게 재배치하는 거예요. 서울의 2005년 요거겠죠? 1이라고 놓읍시다. 서울의 2010년 2라고 할게요. 서울의 2015년 3, 부산의 2005년 4, 5, 6. 인천의 2005년은 없죠? 그럼 여기는 값 없음. 7, 8, 7, 8.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요약해서 재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길게 늘어진 데이터가 좀 압축해서 한눈에 보기 편하게 바뀌죠.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 프레임의 변수, 컬럼이라고 합시다. 컬럼을 선정하여 인덱스와 변수로 나열하고 그에 따른 특정 데이터를 재배치하는 형태. 자, 그래서 이제 오리진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로 도시를 배치하고 컬럼스로 연도를 배치해서 도시와 연도에 따른 인구수를 재배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약하면 여기서는 도시와 연도에 따른 인구수 재배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피벗 1이라고 리턴을 받았는데 리턴되는 거를 이제 데이터 타입 확인해 보면 얘도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이렇게 재배치되는 거죠. 도시와 연도에 따른 인구수 재배치. 그러니까 보고서 같은 데 들어가기엔 좀 더 적합한 거죠. 자, 생성된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 출력만 할 거면은 리턴 받을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서는 일단 얘를 빼고요. 지역과 연도에 따른 인구수 재배치라고 해볼게요. 아까 앞에는 도시와 연도에 따른 거였는데 여기는 지역이에요. 경상권, 수도권. 원데이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수도권과 경상권, 수도권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수도권에 2015, 수도권에 2015, 수도권은 2015년도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이거 둘 중에 뭘 써야 돼? 애매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피벗 테이블을 쓰면은 통상적으로 제대로 집계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데이터가 어떤 건지 확인이 안 된다고요. 컬럼과 인덱스와 컬럼에 따른 밸류가 2개 이상인 경우 집계 방법을 지정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요 말은 밑으로 뺄게요. 요 말은 뺄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아까 2015년도에 대해서 수도권 데이터가 2개였죠? 예제에서는 2015년에 대한 수도권 데이터가 2개. 또 볼까요? 2010년도 2개. 네, 그렇게 겹치죠? 2010년과 2015년에 대한 2개씩 존재합니다. 자. 전체 인구수를 얻어야 되는 경우라면 합계를 구해야 하겠죠. 여기서 지금 평균으로 했는데 sum AGG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집계 함수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2015년도 수도권에 대한 데이터와 2010년에 대한 수도권 데이터 이게 중복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럼 나는 합계도 알고 싶고 평균도 알고 싶다. 자. 두 개 이상의 집계 함수를 지정할 때는 집계 함수의 이름을 리스트로 설정하시면 돼요. 합계와 평균 이런 식으로. 그러면 2015년도 경상권과 수도권에 대한 인구수 합계 뭐 나머지 연도별로 있고 그 다음에 연도별 평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복수 인덱스 지정. 인덱스를 거의 쓰는 경우는 없어요. 인덱스를 두 개 잡은 거예요. 지역과 연도에 따른 도시를 인구수 재배치. 일단 이거 빼고. 자, 이렇게 하면은 경상권의 2005년, 수도권의 2005년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돼서 집계가 되죠. 이거는 샘플 데이터가 워낙 작으니까 빈값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집계 함수까지 같이 걸면은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것들 여기다 다 합쳐왔는데 너무 기니까 쪼갭시다. 자, 요렇게 해서 일단 1단계. 자, 8번 피벗 테이블이라는 파일 올라갔습니다. 1교시 요거 코드 확인하시면 돼요. 네. 15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10시 20분까지 마무리하시고 10분 쉬었다가 10시 반에 봅시다. 자, 넘어갑시다.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이거를 재구조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조금 전에 보셨던 피벗 테이블이에요. 이 피벗 테이블을 다시 원 상태로 되돌리는 함수가 멜트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쌍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역할을 또 이제 재구조화 함수인데 각각 반대의 기능을 하는 함수가 스택과 언스택이에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에서 얘기하는 그 스택의 개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봤었던 이 피벗 테이블 예제에 멜트 내용을 추가해서 한 세트로 만들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코드 보기 전에 요거는 앞부분에서 조금 수정되는 거니까 제목에 멜트라고 덧붙였고요. 임포트하는 함수를 멜트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수정을 해 놓으세요. 자, 그럼 멜트라는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쭉 내려가서 피벗 테이블 만드는 내용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요. 자, 여기까지 봤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샵 3번으로 멜트라는 함수를 추가를 했어요. 준비 좀 해왔다고 했잖아. 자, 피벗 테이블의 컬럼 이름을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수로 만든 거예요. 피벗 테이블을 분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피벗화 시켰잖아요. 이거는 연도와 지역에 따른 인구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컬럼을 지역이라는 이름의 변수화 시킨 거예요. 그러면 경상권의 2005년, 경상권의 2010년, 경상권의 2015년 이렇게. 그리고 수도권의 2005년, 수도권의 2010년, 수도권의 2015년 이렇게 해놓고 변수들을 재배치를 한 거죠.
피벗 테이블을 다시 원래대로 풀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들 쭉 보고 있는데 여기 있는 애들 그래도 코드랑 설명해 놓은 거 보면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될 거예요. 굳이 외우지는 마세요. 이후에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라든지 아니면은 추론 통계 같은 거 진행하면서 수도 없이 찾아보시면 돼요. 많이 찾아보다 보면은 몇 가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예요. 하도 보니까. 일부러 영어 사전 외우듯이 딸딸딸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샘플로 피벗 테이블 하나 만들게요. 자, 인덱스로는 연도를 놓고 컬럼으로는 지역, 값은 인구, 그 다음에 집계함수는 평균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지역과 연도에 따른 인구수가 다시 집계가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멜트를 적용해 볼게요. 일단은 멜트를 진행하려면 요 인덱스를 일반 컬럼으로 리셋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연도, 경상권, 수도권 이렇게 해서 리셋을 시키고요. 원래 인덱스의 이름이 지역이라고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 인덱스 이름은 그냥 그대로 온 거예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놔뒀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피벗 테이블을 분리하는데 파라미터가 id 바와 밸류 바 이렇게 나눠집니다. 얘네 세 개의 변수 중에 id 바라고 하는 거는 인덱스로 쓸 컬럼을 지정을 해요. 이 피벗 테이블 두 번째 거를 가지고 연도를 인덱스로 삼아라. 그러면 2005, 2010, 2015가 인덱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밸류 바, 값으로 사용할 필드를 경상권과 수도권으로 재배치해라. 그러면 이 지역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지금 컬럼 이름이 경상권, 수도권이죠. 그러면 경상권과 수도권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연도에 따라서 경상권과 수도권이라는 요 밸류바를 재배치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도에 따라서 경상권의 값 그리고 연도에 따라서 수도권의 값으로 다시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만들어지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요 데이터가 밸류라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게 갑자기 요 이름을 갑자기 가져가니까 필드 이름이 지금 엉키는 느낌이 들어요. 요걸 빼버리고 그냥 얘와 요거에 따라서 얘네들을 그냥 짝 맞는 것끼리 재배치해라 이렇게 이해하면 쉬운데 연도에 따라서 경상권 그 다음에 연도에 따라서 수도권 이렇게 놓고 얘네들을 짝 맞는 거를 나열해라 이렇게 놓으면은 차라리 쉬운데 필드 이름이 같이 보기 시작하면 좀 헷갈려요. 왜냐면 지역? 이 이름이 갑자기 일로 오고 막 이름이 뒤섞이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래서 아예 만들 때 필드 이름을 다시 구별해 주는 거예요. 자, id 바는 연도라는 컬럼을 써요. 그리고 밸류 바는 경상권과 수도권을 나열하는데 요 밸류에 대한 요 필드의 이름은 구분으로 놓고 재배치되는 데이터 이름은 인구수로 놔라 라고 하면 id 바 그 다음에
경상권과 수도권이라는 변수를 재배치하고 구분이 여기 이름, 밸류 네임이 인구수 이름. 이러면 만들어지는 게 좀 더 확연히 눈에 들어오죠.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그 재배치 함수 파라미터 제일 못 외우는 게 이거예요. 안 외워지더라고요, 이거. 자, 여기까지가 멜트입니다. 너무 빨리 끝나네? 설명은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몇 번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셔야 될 거예요. 잠깐 딴 얘기 해줄까? 이전 기수들은 요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번 기수를 한 번도 안 물어보시네요. 이 프로그램 뭐냐고. 제가 지금 필기하는 게 여기 타블렛을 놓고 쓰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 아이패드 같은 거 저도 썼었는데 쓰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PC 태블릿으로 정착을 하더라고요. 이걸로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필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막 필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필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미지 저장 버튼이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저장하면은 선택 영역. 만약에 여기를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놓고 저장. 이렇게 저장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런 류의 프로그램이 되게 많은데 아이캔 스크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네이버 카페에서 아이캔 스크린이라고 검색하시면 카페가 나와요. 여기서 아이캔 스크린이라고 하는 게 요거 지금 제가 실행하고 있는 요 프로그램 위에 띄워놓고 요걸로 이제 화면에다 필기하고 무료예요. 그 다음에 요 프로그램이랑 비슷하게 이제 아이캔 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아이캔 스크린은 저같이 이제 컴퓨터 수업하는 강사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아이캔 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에다가 강의용 프로그램인데 뭐 이렇게 해서 세로 방향, 가로 방향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교재 파일을 추가하면은 PDF 파일을 이걸로 열어요. 그래서 PDF에다가 바로 판서하고 그대로 이제 저장하는 유의 프로그램이에요. 쓰는 방법은 뭐 클릭하면 되니까. 개인적으로 윈도우 쓰면서 되게 불편한 게 윈도우가 PDF에 판서하는 게 좀 부자연스러운 프로그램, 부자연스럽더라고요. 다 거의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윈도우랑 이제 맥이랑 별 차이를 못 느끼는데, 맥을 계속 고집하게 되는 이유가 맥이 PDF 다루는 게 되게 편해요. 근데 유일하게 좀 전에 봤었던 그 아이캔 노트가 거의 맥하고 비슷한 경험을 줘요. 대신에 태블릿이 있으면 되는데 마우스를 하려고 하면 좀 답답한 거. 솔직히 태블릿 쓰는 거 뭐 좋은 거 다들 알고 뭐 쓰시는 분도 많은데 태블릿 쓰시는 분들은 저 귀찮잖아요. 컴퓨터에 있는 파일 일일이 태블릿으로 보내고 막 그러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좀 쓰다 보면 안 쓰게 되잖아.
결국 하다 보니까 저도 여기서 정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드 같은 거 리뷰할 때 같이 쓰시면 꽤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코드 올라갔고요. 8번 재구조와 요게 지금 멜트 내용까지 더 붙었으니까 요거 9시까지 11시까지 마무리하세요.